안녕하세요. 3호선 구파발역입니다. 1번 출구 방향으로 나갈게요. 파란색 차양 그늘을 지나면 구파발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양주 37번 버스를 탑승합니다. 704번도 가능합니다. 차창 밖으로 뾰족한 의상봉과 둥그스름한 원효봉이 대조를 이루네요. 북한산성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북한산성 입구로 가지 않고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계속 직진하시면 북한천 다리인데요. 다리 건너 효자 가든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을길 들어서서 왼쪽으로 숲을 담장길로 직진하세요. 키 작은 나무로 이어지는 담장길이 꽤 근사하죠. 잘 다듬어진 정원 같은 분위기의 길인데요. 근사한 정원길의 끝자락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북한산 둘레길 중 내시묘길이 지나나 봅니다. 주거 공간은 조용히 살포시 지나겠습니다. 마을 텃밭을 지나 산 방향으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작은 새길을 오르면 효자원 부근에서 둘레길과 마주치는데요. 둘레길을 가로질러 직진합니다. 산 입구에 텃밭 같은 곳을 지나서 계속 올라갈게요. 숲속에 들어오니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요. 걷다 보니 길 가장자리 숲에 산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손길이 익숙한 듯 도망가질 않네요. 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성문이 나옵니다. 1711년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설치한 8개의 안문 중 하나인 서안문입니다. 안문은 비상시에 병기나 식량을 반입하는 통로, 구원병의 출입로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취약한 지점에 설치하였는데 서안문은 창릉천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구릉의 정상부라고 합니다. 서안문 주변은 지형이 낮고 험하지 않아 취약지대에 속하는데 이를 감안해서 다른 안문에 비해 성벽을 높게 쌓았고 성문과 연결된 성벽을 기역자 모양으로 돌출시켜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안문 출입구가 네모난 형태를 보이는데 서안문은 무지개 모양의 홍의 형태로 만들어졌답니다. 또 서안문은 성내에서 생긴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서안문을 뒤로하고 북한산성 벽을 따라 올라갑니다. 앞문에서 조금 오르니 여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장의 총구멍이네요. 여긴 수평으로 뚫어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원총알이고요. 가운데는 비스듬하게 뚫어
성벽 가까이 접근한 적을 공격하는 근총안이네요.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세월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들리는 짹짹 지저귀는 산새소리가 귀엽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성벽은 어느새 군 벙커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는 성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네요. 성벽이 지켰을 북쪽 창릉천 일대입니다. 허물어진 벽으로는 안전선이 설치되어 있군요. 성랑지 발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기도 장기적으로 보존 복원이 되어 가겠죠. 총안의 흔적이 아스라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원효봉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성벽길은 인왕산 성벽길 못지않게 가파르게 이어지는데요. 여기도 성벽이 시간이 흘러 벙커로 바뀌었네요. 이곳 벙커는 규모가 꽤 됐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 북한산성을 오군영, 총용청의 군졸들이 번을 섰겠죠. 시간이 지나 여기는 수방사휘와 사단, 어느 병사들이 찬물을 짓고 군무를 섰을까요? 벙커로 만들어진 시멘트 구조물에는 산성벽 여장의 총알과 같은 벙커 창이 있습니다. 시멘트 벙커와 돌성벽이 함께 있는 모습에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북한산 북쪽, 고양과 파주, 그리고 그 너머가 아스라이 이어집니다. 산길은 원효봉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암릉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소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쐬며 한숨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시루떡 쌓아진 것 같은 시멘트 반죽 돌계단이 쭉 이어지면 원효암에 도착합니다. 비스듬히 경사진 바위길을 조심조심 올라가면 뚜아리 튼 나무 뿌리 너머로 아스라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멀찍이서 바람이나 잠깐 쐬어봅니다.
허름한 어느 산골집같이 생긴 원효암 왼쪽으로 조용히 살포시 지나갑니다. 여기는 길이 살짝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성벽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옛돌이 쌩쌩한 편이네요. 엉겅퀴인가요? 이렇게 상그럽게 피어난 녀석은 오랜만에 보네요. 엉겅퀴와 인사하고 살짝 쫄리는 곳에 왔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전향한 구간이겠지만요. 통과했습니다. 사리꽃이 예쁘네요. 큰 바위를 넘어 조금만 가면 성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그 성벽 끄트머리에 원효봉 정상입니다. 해발고도 505m라네요. 원효봉도 북한산 조망이 좋은 곳이죠. 건너편 의상능선이 길다랗게 있습니다. 이 바위 아래로는 슬랩이라고 하는데 거의 낭떠러지던데요. 왼쪽부터 염초봉 100군데, 만경대, 노적봉 뷰네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 계단길이 예쁘네요. 원효봉에서 영치봉 방향으로 잠깐 내려오면 북한산성의 북문입니다. 해발 430m 지점 산의 능선이 말 안장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안부 지점에 성문을 내었습니다. 현재 북문은 석축 위에 있어야 할 문루와 문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석축 기단과 아치형의 개구부는 틀이 남았지만 덮개라고 해야 하나요? 대문에 누각이 없어서 위가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북문에서는 북한산성 입구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저는 효자비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적이 드물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자 길을 잘 못 찾으시거나 여성분들이신 경우 반대편 북한산성 입구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정표가 있지만 저 빨간 화살표를 잘 찾으며 가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길의 흔적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곰 아저씨 그려진 빨간 화살표를 찾으세요. 여기 이정표에서는 오른쪽으로 확 꺾으셔야 합니다. 길이 좀 거칩니다. 폭우 때문에 무너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바위들이라 미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목을 삐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른 바위로 물이 흘러가는데요. 물이 흐르거나 이끼가 젖은 곳은 미끄러우니까 주의해서 갑니다. 저기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가 있네요. (1km) 정도 거친 길을 내려오시면 길이 좀 수월해집니다. 길 중간에 육면체 모양의 돌을 만나시면 험한 길은 끝입니다. 바로 앞에서 둘레길과 만납니다. 둘레길 교현리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와, 잘 정돈된 둘레길은 고속도로급이네요. 둘레길과 큰 길이 만나는 지점은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개울 두 방길이 맞는 진행 방향입니다. 사유지와 둘레길이 겹치며 코스가 살짝 꼬여있는 구간이더라고요. 큰 길 만나서 횡단보도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효자비 정류장인데요. 다시 양주 37번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는
급화발역, 연신내역, 불광역까지 운행합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 끝!